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기분에 따라서 혹은 그때그때 관심사에 따라서 책을 골라서 읽는 편인데요. 병렬 독서를 하면서 3-4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편입니다. 꼭 완독을 하는데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훑어 읽거나 일부만 읽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은 오늘 스킵을 하고 최대한 거의 다 읽었거나 완독을 한 책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연말과 이번 연초에 읽은 총 5권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26살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되셔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오셨거든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그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태국의 절에 문득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승려가 된 이후에 이제 깨달음을 얻은 내용에 대해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 역시 마음을 수련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페이지를 많이 넘기지 않아도 거의 매 페이지마다 인상적인 구절이 굉장히 많아서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몇몇 문장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더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데 집중을 하고자 이제 그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살면서 갑작스럽게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분도 역시 직관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정해진 그 성공 궤도를 벗어나 인생의 방향을 한순간에 틀어버린 것처럼 저도 이런 떠오르는 생각들 무시하지 않고 귀를 좀 더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구절을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더 높은 지혜에 도달하고 싶다면 신념과 확신을 살짝 내려놓고 우리가 실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생각의 뿌리를 뻗어나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제목이기도 한 문장에 나오는 페이지를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문장에 대해서 단순하고도 굉장히 명쾌한 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근심이 생길 때 꼭 한 번씩 되뇌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내 건강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자가 이렇게 인생의 파도를 거세게 마주하면서 느꼈던 철학을 이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만날 수 있어서 지혜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다산초당 출판사의 책들을 더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다산초당은 이런 결의 입문서를 잘 만드는 출판사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목만 봐도 딱 독자의 마음을 건드리는 포인트를 잘 알고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지난 12월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좀 말이 안 되는 이 현실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정치를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읽어내려갔고요. 읽으면서 몰랐던 지식들,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하면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폭동 사건부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 파시즘 등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을 배경과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최근에 민주주의가 어떠한 원칙이 깨지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적인 특징을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은 예전에 트럼프랑 힐러리가 대선을 했을 때 힐러리가 더 우세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이런 배경에 숨은 미국의 헌법이나 흑인 문제 등등을 자세하게 짚어줘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한국에만 국한된 어떤 비극적인 현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들 겪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 때만 하더라도 나라 망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합니다. 최근에 출판 시장에서도 정치 분야 책 판매가 많이 올라갔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 책도 사회 정치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김원영, 김승섭 저자분의 책들인데요. 제가 이 두 분을 특히 좋아하는데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념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생생하게 겪어낸 살아있는 언어가 담긴 책들을 써내셔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 느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촘촘해서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생각을 엄청나게 하게 하는 힘이 있는 책들을 쓰십니다. 세 번째 책으로는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분은 1급 지체장애인인 변호사이신데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야만 하고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인 분이 무용수가 되면서 느끼는 점들, 겪는 경험들에 대해서 써내려고 한 책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정상인과 달리 그 신체가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 눈앞에 정말 영상을 보듯이 생생하게 찬찬히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자분은 장애 때문에 시골에서 굿도 하고 학교도 안 다니면서 정말 집에만 틀어박혀 사셨는데요.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친구와 우연한 계기로 몸을 쓰면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요. 이게 아름답거나 보기 좋은 어떤 의미의 춤이 아니라 자기 몸을 처음으로 마음대로 움직여보는 어떤 원시적인 그런 춤을 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건데요. 그때의 인상적인 경험이 어떤 토대가 되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 무용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장애를 가진 무용수가 있다는 거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몸의 세계가 어떤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상력으로 충분히 가닿을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진짜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책이어서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분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솔직함과 위트가 섞인 문장으로 풀어내는 재주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극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소수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어떤 최대치의 의미를 발견하고 한 사람의 고귀한 인생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책이어서 굉장히 만족했던 책입니다. 사실 이 작가님의 전작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빌려왔는데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2018년에 출간되고 나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그 최근작보다
좀 더 폭넓게 소수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책이어서 더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태어난 것 자체가 손해인 인생을 평생 살아온 저자분이 자기와 비슷한 소수자들을 변론하고자 쓴 책인데요. 질병과 장애, 그리고 심지어 못생겨서 괴롭힘을 당하고 흑인이라서, 여성이라서 차별받는 사람까지도 모두 주인공으로 다루면서 이들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몰랐던 현실을 많이 알아갈 수 있고 읽는 내내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최근까지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렇게 장애인들의 이동권, 그리고 화장실 문제, 이런 아주 최소한의 것들이 장애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단순히 돈이 든다는 이유로 선행이나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집안에만 가두는 거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평등의 개념을 좀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줘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책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완독한 건 아니고 읽고 있는 책인데요. 앞선 그 김원영 변호사님 책들과 같이 연달아서 읽으면 좋을 책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김선석 교수님은 천안의 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으로 일을 하신 다음에 환경보건학과 부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역시 사회적 약자의 그 보이지 않는 고통,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책이 소수자의 당사자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면 이 책은 제3자의 시선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저자분이 차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구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그 소수자의 어떤 차별적인 문제,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짚어내고 있는 책이어서 정말 많이 배우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물론 장애인도 다루고 있지만 성소수자, 그리고 흑인, 난민, 정신질환자, 퀴어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격렬적으로 읽는 편인데 요즘에는 거의 입문서 위주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책 소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